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4를 구매하신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필설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갤러리에서 영상 시청을 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삼성 비디오 플레이로 자동 연결돼서 플레이되지 않고 갤러리 자체적으로 영상 플레이가 되는데요. 사용해보면 의외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 줄 3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설정에서 밑에서 두 번째 갤러리 앱 정보를 선택하면 갤러리 버전이 표시가 됩니다. 이곳에서 버전 부분을 연속해서 10번 정도 연타를 하면 새로운 메뉴가 활성화되는데요. 갤러리 설정 화면으로 나와서 맨 하단에 보시면 갤러리 랩스라는 숨겨진 메뉴가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필름 스트리밍 뷰어를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으로 나와서 갤러리를 완전히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갤러리를 시작해서 영상 시청을 해보면 더 이상 갤러리 자체적으로 플레이가 되지 않고 이전처럼 삼성 비디오 플레이어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신된 전화를 받는 설정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에서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 하단에 있는 설정에서 플립 동작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 휴대전화를 열어 전화 받기, 휴대전화를 열면 스피커폰 끄기, 휴대전화를 닫으면 통화 종료하기, 이렇게 3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어 전화 받기를 사용하면 전화가 수신됐을 때 화면을 여는 것만으로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수신됐을 때 화면을 열고 한 번 더 통화 버튼을 클릭해야만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종료할 때 역시 버튼이 아닌 플립4 화면을 닫아서 종료하고 싶다면 휴대전화를 닫으면 통화 종료하기를 사용함으로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롭게 추가된 eSIM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연결해보면 Z 플립 3에서는 없었던 심카드 관리자 메뉴가 새롭게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eSIM에서 모바일 요금제 추가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요금제를 검색하거나 통신사 QR코드 스캔을 사용해서 eSIM 모바일 요금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듀얼심을 사용할 경우 주사용 심카드에서 통화, 메시지,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심을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소리 및 진동,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 돌비 애트모스와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는 사용을 해주시면 음질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돌비 애트모스를 선택하면 자동, 영화, 음악, 음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편하게 자동으로 선택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맨 하단에 있는 음질 최적화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음질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클릭해서 중간 정도에 있는 음질 최적화 적용해서 미디어 및 통화를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연령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듣기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음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알림 팝업 스타일 중에서 간략히 보기와 자세히 보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팝업을 사용할 앱은 바로 밑에 있는 적용할 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고급 설정 알림 아이콘 표시에서 알림 아이콘 표시를 얼마나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클릭해보면 모든 알림, 최근 알림 3개, 알림 개수만, 표시 안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배터리 잔량 표시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알림 기록을 클릭해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전 알림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플로팅 알림에서는 알림이 도착했을 때 확인하는 버블과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 이렇게 2가지 스타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을 선택하면 하단에 스마트 팝업을 사용할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팝업은 알림이 도착하면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팝업 화면으로 표시가 돼서 별도의 화면 전환 없이 알림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급 설정 맨 하단에 있는 재난 문자에서는 재난 문자 경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어떤 안내 문자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가장 먼저 다크와 라이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크 모드를 사용하면 라이트 모드 대비 배터리 절약과 함께 디스플레이를 볼 때 눈에서 느끼는 피로도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시간대에만 다크 모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다크 모드 설정에서 예약 시간의 켜기를 사용한 다음에 일몰에서 일출까지 또는 직접 설정해서 원하는 시간대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서 최적화를 선택하면 120Hz의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엣지 패널에서 패널을 선택하면 자주 사용하는 패널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셀렉트 정도만 선택을 했습니다. 엣지 패널 밑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는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을 항상 표시할 건지 아니면 숨겨두고 제스처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하단 버튼 순서에서 최근 앱 홈 화면 뒤로 가기 또는 뒤로 가기 홈 화면 최근 앱 순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하면 버튼을 숨겨놓고 제스처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하고 바로 밑에 있는 옵션 더보기에서 제스처의 방향을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방향으로 선택하면 제스처의 민감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하단에 있는 터치 민감도와 충전 정보 표시는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설정에서 홈화면 구성에서는 홈화면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홈과 앱스 화면 사용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홈화면이 표시되고 아래에서 위로 화면을 쓸어 올리면 앱스 화면이 표시되는 반면에 홈화면만 사용을 선택하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이 별도의 앱스 화면 없이 홈화면에 모든 앱이 표시됩니다. 홈화면 배열과 앱스 화면 배열 그리고 폴더 배열은 각각 화면에서 어느 정도 앱을 배치할 건지 선택하는 메뉴인 관계로 사용자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홈화면의 미디어 페이지 추가를 사용하면 홈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했을 때 미디어 페이지가 표시가 되는 반면에 사용하지 않으면 홈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도 더 이상 미디어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홈화면의 세입 추가는 사용 안함, 홈화면 쓸어 내려 알림창 열기와 가로 모드 회전은 모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홈화면의 세입 추가는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어야만 어플을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홈화면에 추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홈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도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면 홈화면에서 상단바를 내릴 때 반드시 위쪽 끝에서 쓸어내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빈 공간 어디에서 쓸어내려도 상단바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로 모드 회전 역시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면 상단바에서 자동 회전을 사용함으로 변경해도 홈 화면은 가로 전환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잠금 화면에서 화면 잠금 방식을 선택하면 패턴부터 핀, 비밀번호, 설정 안함, 그리고 등록된 생체 인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생체 인식에서 얼굴과 지문 모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Always On 디스플레이에서는 AOD 화면을 터치로 잠깐 켜기, 항상 켜기, 특정 시간에만 켜기, 새 알림 받으면 표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계 스타일에서 AOD 화면의 시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알림에서는 알림이 도착했을 때 단순히 아이콘으로만 표시되는 것과 함께 자세히 보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알림 내용 숨기기를 사용하면 화면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알림이 수신됐을 때 단순히 알림이 수신됐다는 것만 표시가 되고 알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잠금 화면을 해제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잠금 화면 메뉴로 나와서 밑에 있는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잠금 화면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커버 화면에서는 시계 스타일과 위젯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계 스타일을 선택하면 시계 스타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별도의 사진을 넣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시계 배경 이미지 그리고 내 배경 화면에서 선택, 갤러리에서 선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위젯을 선택하면 커버 화면에서 사용할 위젯을 추가 및 제거, 순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인식 및 보안에서는 얼굴 인식을 선택해서 얼굴 인식을 등록하면 여러 가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얼굴로 잠금 해제는 사용하므로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화면 유지는 사용 안함으로 변경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화면 유지를 사용하면 얼굴 인식으로 잠금 화면을 해제해도 홈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화면을 밀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이 됩니다. 반대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잠금 화면에서 얼굴 인식만으로 바로 홈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식률 향상을 위해 내 얼굴 추가로 등록해 두기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어두운 곳에서 화면 밝기 역시 사용하면 얼굴 인식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맞춤형 서비스는
기기 사용 패턴에 맞춰 알맞은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패턴 분석 당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면 휴대전화 맞춤 설정과 맞춤형 광고 및 직접 마케팅은 끄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시 개인정보 보호로 나와서 바로 밑에 있는 진단 데이터 보내기 역시 끄고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 구글 위치 기록 역시 기록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면 구글 위치 기록에서 위치 기록을 사용 중지로 변경하면 더 이상 구글 위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용 및 진단의 경우도 끄고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유용한 기능에서는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만약 갤럭시 탭과 같은 다른 갤럭시 기기를 사용한다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 하기는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수신되는 전화나 문자를 갤럭시 탭과 같은 다른 기기에서도 동시에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기에서 앱 이어 사용하기 역시 사용하면 Z 플립4에서 사용하던 앱을 다른 갤럭시 기기에서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퀵쉐어 역시 사용하면 다른 갤럭시 기기와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등의 파일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와이파이 연결해서만 사용하고 싶다면 퀵쉐어를 클릭해서 와이파이만 사용을 사용함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험실에서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 모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사용하면 평소에 표시되던 내비게이션 바가 분할 화면으로 사용할 때는 자동으로 사라져서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은 모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을 사용하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대각선으로 화면을 밀면 사용하던 화면을 간단하게 팝업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역시 사용하면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화면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간단하게 분할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플렉스 모드 패널에서는 Z 플립4 화면을 반으로 접었을 때 상단 화면에는 사용 중인 앱이 표시가 되고 하단에는 해당 앱을 사용할 때 유용한 컨트롤러가 표시가 되는 기능인데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앱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측면 버튼에서는 측면 버튼의 기능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누르기에서는 카메라 빠른 실행, 앱 열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특정 앱을 실행하고 싶다면 앱 열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앱을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기에서는 전원 끄기 메뉴로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측면 버튼 밑에 있는 모션 및 제스처에서는 두 번 눌러 화면 켜기, 두 번 눌러 화면 끄기는 모두 사용하면 화면을 두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화면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일 때 화면 켠 채로 유지 역시 사용하게 되면 전면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해서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화면을 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빅스비 루틴 밑에 있는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에서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사용하면 화면을 캡처를 하거나 화면을 녹화를 할 때 상단에 있는 상태 표시줄과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없이 깨끗하게 화면 캡처 및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에서 오른쪽 상단 점색의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자동으로 케어에서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를 사용하면 최적화 작업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동으로 다시 시작 역시 사용하면 자동 재시작 요일과 함께 시간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번 재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 최적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 자동 검사 역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케어 맨 하단에 있는 자가 진단을 통해서 구입한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광고가 표시돼서 이거 의외로 불편하고 짜증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 스트레스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삼성 인터넷을 실행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줄 3개 메뉴를 클릭하면 광고 차단 기능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광고를 차단해주는 몇 가지 어플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원하시는 어플을 선택하고 설치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설치까지 되셨다면 이제는 삼성 인터넷을 완전히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방금 전까지 표시가 되었던 광고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Z 플립4를 구매하신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